김동연 경기지사 당선인의 핵심 공약 중 하나가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설치, 즉 경기도를 남부와 북부로 나누는 분도입니다. 이를 위해 지사직 인수위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는데 연내 주민투표를 공언했던 이 공약이 어떻게 실현될지 주목됩니다. 황진우 기자입니다. 올해 3월 기준 경기 북부 10개 시군의 인구는 359만여 명입니다. 김포까지 북부 지역으로 간주해 11개 시군으로 따지면 인구수는 409만여 명입니다. 10개로 묶든 11개로 묶든 현재 인구순위 세 번째인 부산광역시보다 많은 인구 규모입니다. 이 같은 경기 북부 지역을 별도의 광역자치단체로 만드는 경기도 분도 방안이 경기지사직 인수위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올해 안에 주민투표 실시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설치는 김동연 당선인의 핵심 공약이었는데 김 당선인은 인수위를 출범시키면서 자신의 공약들을 꼭 실천하겠다고 거듭 다짐했습니다. 제대된 비전과 정책을 가지고 공약을 실천하는 건 물론이고 경기도의 발전, 또 경기도민의 삶을 보다 풍요롭게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도 분도는 입법 사항으로 현재 국회에는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의원이 각각 발의한 관련 법안 2건이 소관 상임위에 계류돼 있습니다. 발의한 의원 등 일부 외에는 분도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여론이 형성되지 않아 현재까지는 큰 관심을 못 받았습니다. 하지만 새로 취임하는 경기지사가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하면 입법 논의에도 힘이 붙을 전망입니다. KBS 뉴스 황진우입니다. 안녕하세요. 토지 플래너 김현철입니다. 앞에 영상에 KBS 6월 17일자 뉴스인데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36년 동안 쟁점화되었던 경기 북도 특별자치도를 만든다는 그런 선거 공약을 다룬 내용을 여러분한테 보여드렸는데요. 경기 북도가 특별자치도가 되는 게 좀 선거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현실적으로 다가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렇다면 경기 북도가 왜 그렇게 중요한지, 그동안 소외되어 왔고 중첩 규제를 받아왔던 곳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지금 여기 경기도를 제가 쳐놨는데 이 지역에 모여 사는 인구가 우리 수도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전국의 5천만 인구 중에 절반이 모여 사는 2,500만이 모여 사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수도권에 땅을 투자하는 거를 많이 하셨고, 이렇게 좁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개발이 되는 땅, 안 되는 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토지 투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거든요. 그 중에서 지금 오늘 기사에도 나왔지만 계속 금리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7%에서는 8%까지 연말까지 8%까지 금리가 인상된다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서울에 있는 아파트, 수도권에 있는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는, 세종시의 아파트 가격도 계속 하락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아파트를 담보로 해가지고 대출을 받았던 것이 조금 힘들어지게 됐고, 이미 주택담보대출을 받으신 분이라면 이자 부담률이 커지기 때문에 정말 서민들이 어려워지는 그런 현실에 지금 다가왔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물어보신 것 중에서 부동산이라고 하면 이제 아파트, 상가 이런 것도 다 들어가는데 토지도 물론 들어가고, 그 중에 이제 위험자산하고 안전자산을 꼽으라고 한다면 아파트 같은 경우는 등락폭이 존재하기 때문에 투자로서는 좀 위험성이 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토지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가격이 형성되면은 그 가격에서 떨어지지 않고 계속 상승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말죽거리라고 얘기하는 그곳이 현재까지 3,000배 가까이 가격이 올랐거든요. 근데 앞으로도 계속 왜냐하면 국토가 좁기 때문에 앞으로도 땅가격은 계속 상승을 할 것이다. 그러면 어디가 좀 상승을 할 것인가가 보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양주시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린 거고, 경기 북부권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린 겁니다. 경기 북도가 되면 지금 보시면 요 기사에도 이제 6월 7일자 기사인데 남북 분도를 추진한다고. 분도는 나눌 분자입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이게
경기 북도를 나눈다는 얘기거든요. 6월 1일 날 지방선거에서 당선인이었는데 이제 경기도지사가 됐죠.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추진기구를 만들어서 30년간 그 반복됐던 분도론을 실제로 추진될지 관심이 이제 주목된다고 나왔는데, 그래서 특별위를 구성을 해서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를 수립을 한다고, 주민투표를 한다고 합니다. 이 내용을 보면 독자적인 그 경제권과 생활권을 바탕으로 북부의 성장 잠재력을 극대화하겠다라는 내용인데요.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는 10개, 11개 이거를 합해서 경기도에서 분리하자는 내용이 이제 핵심인데, 독자적으로 이제 발전 계획을 추진할 수 있는 특별자치도의 권한이 엄청나게 세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1987년도에 계속 언급이 되었는데 이거를 그 선거에 이제 공약으로 내세웠기 때문에 지금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이제 이곳이 이제 자연환경이라든지 수자원부라든지 군사보호시설로 중첩 규제가 돼 있었는데, 면적은 그 경기도의 44.6%를 차지하는데 경기도 인구는 25.9%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지금 이걸 보시면 이게 분도를 하게 되면 김포시를 넣으면 11개가 되고 김포를 제외하면 10개가 되는데요. 포천, 연천, 가평, 파주 여기는 상대적으로 지금 많이 개발이 안 된 곳이고 지금 양주시는 지금 개발을 처음 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지금 보시면 수원에 있는 공공기관을 대규모 북부로 이전을 시켰는데 상당한 우량기관이 여기에 포진되어 있습니다. 파주시에는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양주에는 경기교통공사가 신설기관에 들어가 있고요. 동두천에는 경기도 일자리재단, 그리고 이제 의정부시에는 경기연구원, 남양주시에는 경기신용보증재단, 구리시에는 경기주택도시공사, 고양시에는 경기관광공사를 비롯해서 경기문화재단, 경기도 평생교육과학진흥원, 김포시는 환경에너지진흥원이 신설기관으로 들어가 있고요. 양주도 경기교통공사가 신설기관입니다. 180억을 주고 만든 신설기관인데요. 이게 지금 중요한 이유는 경기 북도를 하게 되면 김포를 제외하고는 356만 명이고요. 김포를 포함하면 400만이 넘는데, 이렇게 되면 제3 부산을 제치고 3위로 인구가 가장 많은 곳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특별자치도가 갖는 권한이 세지기 때문에 자체 개발할 수 있는 역량이 커진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양주시를 많이 말씀을 드린 거고, 분도가 의견 수렴을 거친다고 했는데, 이제 그 전에 이제 여론조사를 보면 경기 북부 지역에 모여 사는 사람들은 거의 과반수 이상이 찬성하는 분위기입니다. 왜냐하면 이쪽으로 지금 양주에 이제 옥정 신도시가 있는데 이쪽으로 많이 사람들이 이주를 해갔거든요. 그것은 교통이 좋아졌기 때문에. 그래서 신도시도 만들어졌지만 교통이 좋아지지 않으면 사람들이 강제 이주를 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이주를 해왔는데, 제가 중산층 정도가 이주해왔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옥정 신도시를 제가 가보니까 정말 학생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리고 아파트도 계속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7호선하고 GTX 노선이 가장 빨리 개통되는 구간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상당히 제가 많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양주시인데요, 제가 말씀드렸던 경기 북도에 이제 센터에 이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여기가 개발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졌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장거리 교차로까지 이제 들어오는 옥정역은 지금 여기까지 들어오는 거에서 지금 중앙역까지 들어오는 게 확정이 돼서, 이게 이제 포천까지 연결이 되는 게 기재부를 통해서 확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덕계역하고 회정역이 신설이 됐고, 덕정역에 이제 복합 환승센터가 들어오고. 그런데 지금 보니까 덕정동을 이렇게 쳐보니까 이렇게 영역이 작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덕정역 앞에 회천 신도시, 여기까지가 옥정 2기 신도시거든요. 여기 구로차장기지하고 군부대가 있는 지역을 제외하고는 이쪽 땅밖에 개발 땅에 남아있지 않다. 그래서 상당히 가치가 높은 땅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걸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게 지금 현장 사진인데, 제가 6월 17일 날 가서 찍은 건데, 이날 아침에 가서 저녁 10시 넘게까지 있었거든요. 지금 지도에서 보시면 여기가 지금 여기거든요. 로드뷰로 이렇게 보시면 이게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직접
두 번이나 갔다 왔던 건데, 여기 펜스를 쳐놓고 여기 공사 중인 걸 로드뷰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이미 여기가 도로가 난 겁니다. 여기 공업사가 있는데 이게 절반이 잘렸어요. 그리고 여기 공연주차장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제2 외곽순환도로의 상판 공사가 거의 끝나가고 있어요. 여기에도 중간중간에 이제 교각이 세워지고 상판만 올리면 끝나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에 도로 옆에 붙은 땅이거든요. 여기 지금 근생 건물이 올라가고 있고, 지도에는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여기 보시면 이쪽이 이제 덕정동인데, 덕정동 아파트, 서희 아파트가 있는 곳인데요. 육안으로 보기에도 상당히 가까운 거리죠. 이쪽으로 쭉 가면은 1km 정도 가면은 덕정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 공업사가 이만큼이 날아가고 절반이 날아가고 도로가 생긴 거거든요. 여기도 도로입니다. 여기도 도로. 이게 지금 차가 세워 있는데 이 공업사의 일부 들어간 땅이 도로로 편입이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새로 신설도로가 생긴 겁니다. 지금 이제 여기에 건축물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차를 이렇게 주차를 해놨는데, 건축물이 생기면 이게 없어져야겠죠? 여기 보시면 이게 그 말뚝을 이렇게 박아놨는데, 이 땅 같은 경우는 덕정동이기도 하면서 저 앞에 이제 도로가 이제 양쪽으로 붙은 땅이거든요. 근데 원래 여기가 답이었어요. 그래서 움푹 꺼진 답이었는데 성토 작업을 했고 지목 변경을 해서 전이 됐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LX 공사에서 측량까지 맞춰가지고 한 4-5천만 원까지 들여가지고 가공을 해놓은 땅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지금 농사를 안 짓는다고 해서 시에서 공무원들이 와가지고 단속을 하는 데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자연녹지에서 2025년도에는 주거지역으로 변경될 지역이기 때문에 주거지역으로 바뀌게 되면 용적률하고 건폐율이 싹 올라가는 땅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 여기에 밭이 막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나 논밭이 섞여 있는 지역은 우리가 이제 농지법을 통해서 신고가 들어가면 벌금을 내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성토 작업을 한 땅이고 그리고 지목 변경을 해놨기 때문에 측량까지 마친 땅이라서 가장 그 위치가 좋은 땅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보시면 진입로가 여기는 이렇게 진입로가 이렇게 돼 있고, 여기도 도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도로 옆에 이렇게 새로 난 도로 옆에, 그리고 여기는 지금 차가 주차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가 지금 그 건물이 없기 때문에 차를 여기 주차를 해 놓은 건데, 이 공업사는 나중에 없어질 거예요. 여기도 이제 오래된 건물이 있는데 여기도 없어질 거고, 지금 교각이 세워져서 그 제2 외곽순환도로 이제 상판 공사만 남겨져 있는 상황인데요. 이쪽에 이제 IC가 나와서 이쪽에 그 아파트 단지가 들어올 예정이고, 여기 하천이거든요. 하천은 이렇게 공원으로 지금 조성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 자전거 도로 이쪽 반대편도 이제 포장을 할 건데, 이게 지도에 보면 안 나오거든요. 최근에 이제 제가 17일 가서 찍은 사진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는 덕정역인데요. 서이스타일스 그 신축 공사 현장인데, 17일 날 지금 산을 지금 그 터파기 공사를 하고, 기초 공사를 하고 있는데, 숲세권 아파트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양주에 한국병원이 있습니다. 지금 진료를 개시를 하고 있는데, 면적이 상당히 넓어요. 일부 개원은 했고, 그리고 양주에 이제 부족한 게 덕정동하고 이제 옥정 신도시에는 이게 종합병원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 병원이 지금 정형외과, 그리고 이제 성형외과, 가정내과, 종합검진까지 받을 수가 있는데, 점차 진료 과목이 늘어나서 종합병원 역할을 할 것이고, 장례식까지 같이 있는 신축 건물이거든요. 이 건물이 2022년도 3월 22일 날 준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개원을 했는데, 일부 과목화 개원을 했고, 점차 이제 인프라가 확대되겠죠. 여기 보시면 이렇게 전기차 충전소까지 있고, 장례식까지 있고, 실제 가서 보면 상당히 규모가 큽니다. 그 옆에 보시면 이게 가족숲 공원 사업이라고 해서 덕정역인 바로 앞 여기 공원이 조성이 되는데, 가족숲 조성 사업 현장을 가봤는데 지금은 현재 공사를 하고 있지는 않은데 4,320억이 된 공사거든요. 그럼 테마파크 수준입니다. 우리가 광명동구 17만 평 개발이 6,600억인 걸 보면
4,320억이면 엄청난 공원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옥정 신도시나 이런 데는 이런 큰 공원이 없기 때문에 관광지가 하나 들어가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 회천 일동 복지센터가 지금 현재 있습니다. 이게 되게 노후화가 돼 있는데 이 건물이 없어지고 290억을 들여서 지하 2층, 지상 6층에서 경기 꿈틀 커뮤니케이션 센터가 들어섭니다. 여기는 스포츠, 문화, 교육, 복지, 생활 밀착형 시설인데요. 복지 시설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복합 문화센터라고 부르는 거고 290억. 덕정역의 환승센터가 300억짜리가 들어오는데 문화센터가 290억짜리가 들어온다. 4,320억짜리 테마파크 공원이 조성이 된다. 덕정동이 상당히 작기 때문에 이런 시설들이 들어오고 난다면 사람들이 모이는 자리가 되기 때문에 신호선 같은 경우는 청량리까지 25분. 개통이 2027년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환승센터는 300억짜리가 들어가는 거고요. 지상 2층이고 이제 대합실 환승센터, 대중교통 400대가 주차할 수 있는 걸까 환승센터가 들어오는데 40회 연간 2-30분 간격으로 첫 차는 5시, 막차는 10시 20분까지 덕정역하고 옥정신도시, 의정부, 종로 2가 서울역까지 이제 다니는 버스거든요. 대중교통 또한 좋아진 곳이 되고 수도권 제2외곽순도로가 만들어지는데요. 이거는 2조 3천억이 넘는 돈을 투입을 해서 전국간 4차선에 6차로로 만든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지금 아까 상판공사가 거의 끝난 걸 볼 수가 있는데 파주하고 양주를 잇는 구간이 제일 빨리 개통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완성이 된다고 하면 지금 이렇게 1외곽순환도로가 있는데 2외곽순환도로를 왜 만들었을까 생각을 해보면 이쪽에 있는 내수시장을 염두에 둔, 그리고 이제 개성시를 연결하면 수출까지 또 염두에 둔 큰 계획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지금 양주시가 경기 북부에 이제 가장 중심인 도시가 되기 때문에 땅 가격이 많이 상승을 하는 거고, 앞으로 경기 북도가 이제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연천, 포천, 가평, 파주까지 땅 가격이 상승을 할 텐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동두천 같은 경우는 지금 공무원이 많기 때문에 세금을 걷어가지고 공무원 월급을 주고 나면 남는 돈이 없어서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이분들이 지금 많이 빠지고 있다고 그래요. 양주로 몰리고 있는 건데 의정부에 계시는 분도 양주로 옮겨가고, 그렇기 때문에 서울에 이제 있는 분도 양주로 옮겨가고, 그래서 이쪽은 아파트 가격도 빠지지가 않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기 북부를 여러분한테 많이 말씀을 드린 거고, 만약에 경기 북도가 이제 현실화가 된다고 하면 이 땅은 더 집가 상승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근데 아파트보다는 지금은 실물 자산 중에 이제 토지에 투자하는 게 가장 좋은데, 경기 북부 중에서 이제 양주를 놓쳤다면 그 다음 땅을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양주의 덕정동 땅이 상당히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것이 이제 제가 퍼즐을 맞추듯이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건데, 양주를 잘 몰랐던 분이라면, 그리고 경기 북도의 분도를 잘 몰랐던 분이라면 지금 이 정도까지 진행이 돼 있는 상태다라는 거를 이번 시간을 통해서 알아주셨으면 고맙겠고요. 나머지 수도권에 대해서는 제가 관심 있는 지역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또 질문 주신 것에 대해서 다음 영상에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요,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토지플래너 김현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